혹시 그 유학책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 여기 기출 천재는 뒤에 보면 맨 뒤에 여러분 한 224페이지 보면 국가고시 기출 지문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런 그 주간반하고 그 야간반하고요 합반으로 해서 일요일 날 하루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법 총칙부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죠? 그 특별법까지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른 딱 보면 알겠지만 특별법 같은 거 보면 다른 국가고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민총부터 채권까지인데 민총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민총만 또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민총하고 물권만 보고 민총하고 채권만 보고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까지는 정리를 27회 작년 것까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요. 지문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유학집을, 여러분들 유학집은 어떻게 하냐면, 유학집은 쭉 보면 알겠지만, 유학집은요, 여기서 이제 특별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유학집은 우리 기본서 있죠, 우리 기본서. 우리 기본서를요, 그대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완전히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놔가지고요. 뭐 불필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요, 딱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옆에 보면 해설이 되겠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해놨고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냐면 강의를 할 때 약간 이제 지문집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 것하고 우리가 문제가 12회부터 27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지문집도 12에서부터 27까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문집이 훨씬 더 양이 적은 것은 왜냐면 문제는 보면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문들을 묶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문집이 또 문제하고 지문집 봤을 때 문제가 약 300페이지가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집은 조문을 다 집어넣었어도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집은 일단 사례 문제는 일단 뺐어요. 사례 문제. 왜냐하면 전에 사례 문제를 집어넣었는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 보면 기출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나와 있고 나중에 사례 문제는 별도로 또 뭐냐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푸는 방법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의 사례만 딱 가가지고 정리하면 끝이거든요. 항상 사례 문제가 다 똑같아요. 나오는 것들이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단 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유학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는데 유학집이 없는 분은 그냥 기본서 있죠? 기본서 순서를 가지고 따라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시면 2페이지부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것은 일단 한 2시간 있죠? 2시간 한 30분 정도는요. 2시간 30분 정도는 뭐라냐면 이론을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기출 지문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핵심하는 거 있죠?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핵심하는 것은 나중에 오늘은 좀 그렇고요. 다음 주부터요. 목요일 있죠? 목요일부터 오후에 강의를 하면서 한 2주나 3주 정도 해가지고 다 정리하도록. 우리가 지금 물권법을 하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물권법 어디까지 했냐면 소유권 전까지 했거든요. 상린가계까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이요. 아마 소유권은 전부 다 물권법은 전부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하고 특별법을 이렇게 하도록.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한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요.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을 뭐라고 한다? 승낙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논점이 하나 법률 사실인데요. 법률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알겠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하죠. 우린 것을 합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 요건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 채권행위를 찾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계약을 찾으면 돼요. 채권행위는요. 그러면 이 채권행위는 뭐냐? 이것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고, 의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요.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공유자 있죠.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이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유자가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무권리자는 뭐를 못하죠? 그것은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못하죠. 그런데 무권리자는 뭘 할 수 있냐? 의무부담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고, 이 물권행위를 뭐라 하면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었냐? 일단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분행위 여기서 보면 물권행위잖아요. 그럼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것은 그냥 물권이죠, 물권. 물권이 뭐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물권이에요. 이전. 그 다음에 물권이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물권에 대해서 뭐뭐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물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물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또는요,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물권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권행위는 그것은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 채권행위하고 연결된 거 있죠. 채권행위는 무슨 계약이다. 채권행위는요. 그런데 여기 처분행위 있죠? 처분행위는 뭐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나오죠. 이 물권행위하고 또 되는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준물권행위 이렇게요. 이건 이제 준물권행위인데,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물권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하는 게 뭐가 있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양도. 또는 이게 이제 이것만 우리가 시험에 2번 나왔어. 채권양도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채권양도라는 것이 2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행위는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뭐죠? 형성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처분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다음에 그것을 의무부담행위고, 그것은 처분행위고 이렇게.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무효인데,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로 보면 또 뭐냐면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출연행위.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재산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출연이라는 것은 내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 재산은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연에는 뭐가 있냐? 먼저 무상행위가 있고 유상행위가 있어요.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뭐죠? 증여죠. 증여하고 뭐가 있다?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상행위는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무상 봐봐요. 무상 증여를요, 갑이 을한테 뭐 자기 물건을 공짜로 주죠. 그럼 갑이 을한테 주면은 자기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상대방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행위도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유상은요, 유상은요, 매매계약을 봐봐요. 매매계약. 매매계약 하면 매도인은요,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자기 재산이 뭐가 돼? 다운되죠. 상대방 뭐가 죠? 등기를 받으니까 업되죠. 매수인은요, 뭐를 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하니까 자기 재산은 뭐가 돼? 다운되죠. 돈을 받은 매도인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죠. 그러니까 다운하고 업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이다. 알죠? 그러니까 출연행위는 유상하고 무상이 다 포함돼서 출연이에요. 그럼 이 출연하고 비교되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는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출연행위다. 그럼 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죠? 비출연행위, 출연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요,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리권을 주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잖아요. 대리권 줬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된다거나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비출연이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비출연이다.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가 뭐다? 대리권 수여는 첫 번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리권 수여는 불요식행위예요. 반드시 위임장을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비출연행위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다. 불요식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주된 권리하고 주된 권리하고 뭐가 있냐? 여기요,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뭐가 있다? 여기는 요역지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주된 권리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권리가 돼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재산 계약을 하죠.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이 주된 것이거든요. 혼인으로 인해서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거든요. 그것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종된 권리가 뭐냐? 요역지가 주된 권리면 지역권이 종된 권리고요. 전세금은 전세권이 종된 권리고요.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있냐면 이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전세가 말하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이 종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이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의 특징은 뭐냐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요.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앞에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보냐면 법률 사실하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사실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률 사실은 일단 용태하고 뭐가 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작용할 때 용자에다가 태양할 때 태. 그래서 태양할 때. 그래서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다. 태양은 뭐냐면 분류한다 이 말이죠. 나눈다. 알죠? 나눈다, 분류한다. 뭔가의 정신작용, 머릿속에 있는 법적인 사고를 나누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건은 용태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건은 뭐냐? 사건은 먼저 시간의 경과가 있죠. 시간에 뭐가 있다?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멸시효 시간이 아니라 시간. 그다음에 여기 뭐냐? 생과사 죽고 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혼동 같은 것이 다 뭐냐?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 용태에는 인간의 정신작용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외부적 용태라고 하죠. 이 외부적 용태를 뭐란다?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뭐가 있다?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내부적 용태는 의사적 용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소유의 의사 들어봤죠? 점유하면 뭐죠? 점유, 설정, 의사. 그럴 때 의사적 용태고, 여기 보면 뭐냐? 관념적 용태가 있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죠? 이 관념적 용태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적 용태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관념적 용태에 뭐가 있냐? 선의하고 악이란 말이 여기에 들어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뭐뭐를 모른다는 것이고 악이라는 뭐뭐를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선이다 악이다 뭐뭐를 모른다 그러면 이 선이나 악이다 이 말이 바로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는 행위죠. 밖으로 드러나니까 행위는 적법 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죠? 적법 행위가 있고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법 행위는 뭐가 있냐? 위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채무 불행이에요. 그래서 채무 불행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불법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사기나 강박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므로 이런 말을 쓰지만 사기나 강박을 또 뭐라고 하냐? 그것은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위법성이 있다는 말은 이 불법행위, 사기나 강박은 불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불법행위니까 위법하죠.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 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것은 착오는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을 써. 그 말은 착오는 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이 적법행위에 보면 뭐가 있냐? 여기요 법률행위가 있고 여기서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가끔 질문을 해요. 왜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가 왜 법률 사실에 들어가냐?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모여가지고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기 보면 뭐죠?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말이죠. 그 사실을 뭐라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거지 법률행위가 법률사실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준법률행위가 법률사실한 것이 아니고 준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뭐예요? 법률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인가?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의 규정은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법률행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뭐냐? 여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이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상이면 이걸 뭐라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이고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 개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느냐, 상대방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대방이 있다?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8가지를 보는 거죠. 먼저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뭐가 있다?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권채무에서 채권자가 뭘 한다? 면제하고 채무자가 뭘 한다? 상계하죠. 그 다음에 3가지요.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지가 이렇게 있죠.
이 8가지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하나하나가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3가지가 뭐다? 유언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지를 더 해야죠. 여유가 되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과 점유권에 뭐가 있다? 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법률 행위로서 의사표시인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냐, 상대방 없는 것이냐. 이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뭐라 나오냐? 뭐라 해놓고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OX, X 이렇게요. 이게 먼저 2가지를 비교하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한 개를 뭐란다? 단독행위를 하잖아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보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비교가 되거든요. 계약을 찾으라며. 계약을 찾아라. 알겠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유언 다음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증이 있고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약 해제. 이 해제권, 유증, 일방행위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방행위하고 비교되는 계약이 뭐냐? 바로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약은 일방예약, 재매매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증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 그것을 증여라고 얘기해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에 보면 뭐냐면 무상계약하고 편무계약이 있잖아요. 그 무상계약의 2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다? 증여하고 사용대차잖아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증여, 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해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합의해제 또는 뭐다? 해제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계약, 합의, 해제계약할 때 계약.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은 계약이고 이것은 단독행위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남겨야 돼.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계약이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은 무조건 정답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2번째는요, 단독행위. 이 전체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죠? 여기 있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주로 유증 나올 것이고, 알겠죠?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요, 존법령이 뭐냐? 존법령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표현행위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행위는 뭐냐? 사실행위는 손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 뭐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 사실행위는 뭐가 인정되느냐? 대리가 인정한대.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대리에서 약간 의미가 있어요. 대리에서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뭐가 인정되지 않는 것?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이 나와. 그럼 여기서 뭐냐? 순수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등, 사부선물 이렇게요. 이 4가지는 뭐다? 이것은 순수, 이건 4가지는 혼합. 이것은 뭐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감정의 표시. 이 감정의 표시에 뭐가 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용서. 알겠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이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는 의사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뭐를 잘한다? 최고로 뭐를 잘해? 거절을 잘한다. 뒤에가 최고와 거지란 말씀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죠? 여기 관념의 통지는요, 각종 뭐다? 뒤에가 통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는 뭐란다?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요, 이 2가지죠? 여기 이것은 뭐가,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가 일단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지금 5가지 있죠? 이 5가지하고 이것하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아닌 것.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준법령인을 찾아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최고가 정답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냐?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5번, 상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상계는 뭐다? 단독행위죠? 다른 말로 뭐다? 법률행위인 것이죠. 법률행위.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이것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뭐냐? 준법률행위 찾아라 이 말이고 준법률행위가 아닌 건 뭐냐?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최고나 거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또는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라는 말을 쓰면 의사통지, 간념의통지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 뭐냐?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라는 말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채무 승인.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행의 청구는 뭐죠? 돈 갚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돈 갚아라 말이니까 이행의 청구는 뭐냐? 독촉이라는 말이에요. 독촉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면 독촉장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최고장 받았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이행의 청구란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고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뭐다? 의사의 통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이것은 뭐다? 단독행위란 말이죠.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이것은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린다 이 말이죠. 알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통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 시험에 이게 잘 나왔죠. 두 가지를 항상 헷갈리게.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죠. 완성되고 난 후죠. 말을 봐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더 이상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갚을 필요가 없는데 채무를 승인을 했네. 그럼 내가 다시 돈을 갚아준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 돈을 다시 갚아주겠다. 내가 다시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이라는 거 뭐냐?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8년째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야 너 혹시 나한테 돈 갚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직 갚지 않은 거 돈 있지?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서 이미 채무를 내가 부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채무를 새롭게 짊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채무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한다? 이것은 관념의 통지가 되는 것이야. 알아. 내가 너한테 줄 거.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똑같은 승낙인데 청약은 뭐죠? 청약은 의사표시죠. 청약에 대한 승낙도 뭐다?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의사표시. 알겠죠? 여기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뭐 최고나 거절이나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란 말이 없어도 때로는 그것이 관념의 통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고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무권 대리를 보면 뭐나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의 주인은 그것은 뭐라고 하냐 반드시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 왜?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가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요. 형성권이다. 철회권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고권 나오지. 최고하고 우리가 최고하고 뭐가 있죠? 거절 있죠? 최고권 가서 보면 뭐냐? 그것은 의사의 통지이다. 거절 가서 보면 뭐냐? 의사의 통지이다.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이용되는 것보다는 곳곳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 특히 여러분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것은 준법령의를 묻는 것이고 준법령의가 아닌 것,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묻는 것이고 계약.
그다음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기와 관념의 통기로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일단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사실에 또 뭐가 하나가 있냐?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권리 변동.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리 변동이요. 이 권리 변동은 첫 번째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있죠. 발생. 여기서 발생은 뭐가 있다? 먼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시 취득은 여러분요, 범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원시 취득은 뭐가 있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부분이죠. 우리가 소유권에 보면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부 발견, 첨부해서 부합, 혼화, 가공. 그러니까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부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 취득이고, 여기 딱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건물의 신축,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다. 특히 포괄 승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포괄 승계를 자주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포괄 승계는요,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포괄 승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우리가 점유 취득쇼에 가서 보면 침탈자의 포괄 승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한 의무를 진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포괄 승계는 뭐가 있다? 먼저 뭐가 있어요?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포괄 뭐가 있다? 유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포괄 승계 암기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여기 상속이 나왔죠? 상속이라는 것은 뭐다?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 속하죠. 그래서 상속은 뭐란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특정이죠? 특정 뭐가 있다? 매매하고 교환하고, 특히 여기에 증여가 있고요. 증여가 있고,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봐봐.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예요. 그런데 여기요, 증여, 사인 증여는 특정 승계예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 경매도 특정 승계이죠. 특정을 꼭꼭 집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포괄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승계는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죠. 설정적은 뭐죠? 설정적은 이렇게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갑의 토지 위에. 그럼 이 건물에, 건물에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에다가 저당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그럼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소유권 부분의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신축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것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서 쭉 써놓고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쓰겠죠.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든가, 상속이라든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겠죠.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연결하는 거죠. 연결을 예전에는 그냥요, 설정적 승계는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이렇게. 알겠죠?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은 경우 이렇게. 그럼 뭐다? 그것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면서 설정적이죠. 그래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어 을이 경락을 받은 경우 이렇게 경락. 그럼 뭐다? 승계 취득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설정이 아니고 뭐다? 이전이죠. 그 다음에 뭐다? 포괄이죠. 포괄. 알겠죠? 갑의 회사와 을의 회사가 합병이 된 경우 이렇게. 합병. 회사 합병이죠? 합병 그럼 포괄이죠. 그 다음에 이전적이죠. 그 다음에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말로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연결고리를 해서만 나왔는데 지금은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이 어쩌고 을이 어떠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권리변동에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변경을 해야죠. 변경.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권리가 발생 변경이죠. 이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있고 작용이 변경이다. 작용을 뭐란다? 이것을 효력이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작용 효력이죠.
이것은 뭐냐? 여러분요,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좋아진 거잖아요. 이것을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대차죠. 이 임차권에 대해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것을 작용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라는 것은 질적인 변경이고 양적인 변경이 있죠. 양적. 그러면 질적하고 양적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크고 적어지고 이거잖아요. 큰다, 커진다, 적어진다. 그래서 양적은 뭐다? 이렇게 건물이 1층에 있으면 1층 위에 이렇게 증축을 한다. 증축. 그러면 커졌죠? 양적이다. 만약에 이 2층이요. 2층이 멸실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다시 줄어들죠. 양적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의 갑이 소유자죠? 여기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를 잡았다. 전세. 그 다음에 이거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요. 얘는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범위가 줄어들죠. 만약에 우리가요. 갑의 건물에 전세를 누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러면 소유권의 부분이 줄어들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다시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뭐죠?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런 것을 우리는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질적 뭐죠? 질적은 갑이 그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멸실되고 없으면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잖아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건물이 돈으로. 이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물건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경우 그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왜요? 질적과 양적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느냐?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OX, X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주체가 변경됐다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것을 파는 거죠. 팔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 앞으로 바뀌었죠? 을 앞으로.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만 바뀌었잖아요. 사람만. 이것을 뭐란다? 물건을 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을 주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대상으로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객체다 또는 매매 계약의 대상이다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만 바뀐 거죠. 그것을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첫 번째요.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멸실했다. 물건이 멸실되고 어떻게 되냐?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이것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게 뭐죠? 물건은 뭐다?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그런데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물상대위할 수 있죠. 그래서 물상대위는 뭐다? 멸실, 그 다음에 뭐다? 훼손, 그 다음에 공용징수죠. 멸해공이 됨으로 인해서 가치적 변형물이 있을 때. 그래서 가치적 변형물은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유치권은요, 물상대위가 안 되죠. 그래서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되죠. 물상대위가 되면은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시험하고 사법시험하고요, 정답이 전혀 달라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냐?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맞는 걸로 돼 있어. 뭐 10회인가 이제 그때 문제 보면요. 그런데 사법시험은 뭐라 나오냐?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왜요? 물권은 소유권만 물권이 아니잖아요. 모든 물권이죠. 전세권, 질권,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될 때에서 언제나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만약에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는요. 여기서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전세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런 것들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 건물은 있어. 건물인데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 그럼 이건 봐봐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권이 없어졌죠. 물건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 건물이 있고 을한테 다시 소유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을은요, 소유권을 갑한테서 넘겨받았죠. 처음부터 자기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 중에서도 설정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하죠. 이것을 뭐란다? 권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그래서 발생해 보면 뭐가 나온다? 이전적 승계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발생,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을로 바뀌었죠? 이것을 주체,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죠. 그러면 갑한테서 을 앞으로 등기가 가면 갑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의 소유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을의 소유권은 발생을 하죠. 즉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 변경이 되죠. 그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발생은 뭐다? 등기, 매매를 해서 가져왔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은요, 소유자만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주체가 변경됐다고 얘기하고, 소유권이, 물건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건은 있는데 갑의 권리만 없어질 뿐이죠. 다시 을한테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 봤을 때만 소멸이죠. 그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나 주체의 변경이나 이전적 승계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알겠죠?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단독행위요. 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단독행위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몇 개죠?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형성권인데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권리관계가 뭐가 된다?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되면요,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그러면 취소권에 있는 형성권을 일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바로 계약이 처음부터 뭐가 되버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예약 완결권 행사하죠.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차임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차임을 증액해달라고 말을 하죠. 차임이 그 자리에서 증액되고 그 자리에서 감액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발생에는 뭐가 있냐? 발생에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서 무슨 말이 있다?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변경은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증감, 증액하고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무슨 뭐죠? 분할 뭐가 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멸은요, 여기서 무슨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D가 청구권에 되어 있죠? 청구권, 이것을 뭐란다? 형식이라고 하죠. 형식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매수다, 증액이다, 감액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것을 뭐란다? 실질이다. 이 말이에요. 실질.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형성권은 청구권의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지상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지료 증액, 전세금 감액,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이렇게 앞에가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권의 말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형성권이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관계가 된 게 바로 뭐냐? 예약 완결권이에요. 예약 완결권이에요. 이 예약 완결권도 뭐가 된다? 발생하고 관계가 되죠. 예약 완결권 행사는 뭐가 된다? 본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멸하고 관계된 것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해제라든가, 해제 또는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또 해당하죠. 우리가 형성권은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이런 것만 형성권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독행위는 다 뭐다?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잖아요. 단독행위는요. 철회권이나 다 이런데 소멸하고 다 관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다 의사를 표시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첫 번째 무권대에서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네 가지다. 이것만 우리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일방적 의사표시죠. 여기를 말한다. 추인권이라고 하죠.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아무 말이 없어. 최고했는데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최고했어.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추인이나 수익의 의사 표시나 예약 완결권이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 근데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수익한다 안 한다. 여기는 수익을만 물어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반대로 가면 돼.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을 체결할래 물어봤는데 아무 말이 없어. 본계약을 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뭐 한다? 효력을 잃는다. 잃는다.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뭘 한다? 소멸해. 해제권은 소멸해.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알았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민법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집합건물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집합건물법에 재건축 불참자가 있어. 그 재건축 불참자한테 당신 재건축에 참가할 거요 말 거요 물어봤어. 근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참가한다는 거다. 참가를 거절한다는 거다.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우리 민법 조문에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형성권은 의사표시로만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형성권이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을 뭐란다? 소송으로만 하죠. 그래서 이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하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 취소와 원상회복이라는 것을 동시에 해. 왜냐하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권에 대한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에 대해서 무슨 기간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리죠. 제척 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뭐라 한다? 조사하고. 이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하고 약간 달라. 여러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죠? 매수인이 물건을 샀죠.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매수인이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물건을 매수를 했죠. 물건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진행하지 않는데 이 제척기간의 경우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무조건 기간이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어. 넘겨서 내가 취소를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물건을 넘겨받다고 할지라도 물건을 넘겨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권 형성권인 취소권은 중단되지 않고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흐르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소멸시효죠. 청구권은 소멸시효. 등기를 청구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내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등기를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성권은 내가 아무리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취소권하고 형성권하고 청구권하고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경우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고 10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척기간의 것은 뭐냐?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나 봐.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 합의. 그러니까 합의도 없죠? 그럼 몇 년이다? 10년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뭐를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첫 번째요. 수급인 있죠? 수급인이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면 수급인은 뭐 한다? 돈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야죠.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이 수급인이 뭐를 할 수 있냐? 저당권 설정 청구.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어.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
그럼 수급인이요, 건축업자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갑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을이 여기서 유치를 해야죠.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갑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의리한 사람이 당신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냥 자면 안 되죠. 대신에 나한테 이 1,000만 원을 공사대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이란 말이 있죠. 설정.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청구권인 거지. 청구권. 청구권이니까 갑은 yes 아니면 뭘 할 수 있다? no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yes 해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해줘야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1번 지상물 매수청권, 2번 지료 증액청권, 3번 공유물 분할청권, 4번 지상권 소멸청권, 5번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청구란 말 앞에 설정 등기란 말 있죠? 그래서 뭐다? 청구권이 이제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가 더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요, 유치권에서요. 우리가 유치권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 소멸 청구권.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죠. 청구란 말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형성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유일하게요.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이게 바로 뭐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을 때는 그때는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해. 원래 이러면 형성권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거든요. 승낙이 있어야. 그래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니까 이것은 구조는 형성권처럼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고 단독행위는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주의,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뭐를 붙이지 못한다? 조건을 붙이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조건하고 기한에 가면 뭐가 나오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그래서 단독행위란 말이 나와. 알았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단독행위는 반드시 법에 뭐가 돼야 돼?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지만 반드시 소송으로 하는 것이 있다.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고 반드시 소송으로 하는 것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판결. 그래서 형성판결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형성권을 재판에 의해서 하면 그것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를 취득할 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그것을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 기억 뭐죠? 유학제 페이지 한번 2페이지 한번 봐봐요. 유학제 페이지 여러분요, 2페이지를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권리 변동의 태양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권리 변동 태양 원시 취득가 되어 있죠? 원시 취득, 무주분 선점, 유소득 등 매정 발견,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첨부가 뭐죠? 부합, 혼화, 가공이요. 부합, 혼화, 가공. 알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쪽 오면 건물, 신축,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원시 취득이죠. 자,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죠?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특정 승계에서요, 매매하고 증여하고 그 다음에 경락. 알겠죠? 특정 승계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중요하죠?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렇게. 그 다음에 설정적은요,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권리 변경, 주체 변경이 있죠? 내용의 변경, 내용은
질적하고 양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질적 뭐죠? 질적 변경은 뭐를 얘기하죠? 질적 변경은 물건 인도 청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만 이러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적을 봐봐. 양적은 또 이러면 뭐죠? 양적 변경은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이 설정이 됐다,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아버지가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적이다 이렇게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효력이죠. 2번 저당권이 몇 번 저당권으로?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작용이다 이렇게.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권리의 소멸이죠. 소멸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멸실되면 권리도 소멸하지만 이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여러분요 1번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몰수라고 되어 있나요? 몰수? 이런 몰수가 되면 형법에 의해서도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몰수형하죠? 원래 가백거였는데 국가가 그것을 몰수해버리면 이제 누구 거 되죠? 국가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서도 뭐죠? 권리가 뭐 할 수 있다?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죠. 상대적은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면 보면 되죠. 이런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를 봐봐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채무 면제하고요. 유언 유증 줄거 봐. 유언 유증. 이런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유언하고 유증은 가족법이죠. 가족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상대방 있는 거하고 상대방 없는 있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은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다 한번 보면 되고 첫 번째 보면요 가운데요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 수여.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보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죠. 완성 후.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세 가지를 잘 보라고 그랬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하고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돼 있죠. 여유가 되면 거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무부담이죠. 이런 의무부담 뭐라 한다? 의무부담은 거기가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 써봐. 거기다 뭐라 쓰냐? 거기다 채권행위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해. 계약을. 알겠죠? 그래서 무슨 계약, 채권행위다. 이렇게. 두 번째 끝에 보면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처분행위라고 되어 있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물권에 대해서 뭔가를 설정을 하고 물권에 대해서 뭐가 소멸하죠?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준물권행위가 중요해요. 거기다 줄 곳이고 발표하고 준물권에 뭐가 있죠? 채권 양도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형사권 행사는 뭐 그닥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맨 끝을 봐봐.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처분권 없는 자가 한 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출연이죠? 출연은 뭐다? 자기 재산을 감소 줄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 딱 거기만. 그것을 출연이라고 하고요. 이런 비출연행위 박스해봐. 비출연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가운데 대리권 수여예요.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를 비출연이라고 그래.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다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세 번째 출연행위는 그랬죠? 유상행위, 무상행위 줄고.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다 있어.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오냐?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에 한한다. OX, X라면 유상과 무상이 다 출연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 법률행위 요건을 보면 요건은요. 특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요.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좀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돼.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볼 때는 짧게 설명을 하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첫 번째 뭐가 있다?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성립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 요건이 있다? 그러면 유효. 효력 요건이 없다? 그럼 뭐가 돼요?
이런 요건이 없다. 무효.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취소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착오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는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뭐란다?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죠. 불성립.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죠. 불성립. 그러면 여기서 불성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무효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냐? 무효행위 전환 이런 말을 하죠.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 그런 말을 하죠. 그때는 반드시 뭐냐?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돼. 성립을 했을 때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무효행위 전환을 보면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런 말을 써. 항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착오라는 말이잖아. 착오. 착오에서 보면 항상 착오라는 것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성립이다?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착오에서 우리가 시험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다른 과하고 시험을 하냐? 법률 효과.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어. 법률 효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한다. 이렇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계약은 불성립한다. 법률 효과란 말을 썼다는 것은 효력이란 말이잖아요. 효력이란 말은 이미 법률행위는 뭘 했어? 성립을 했기 때문에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 그렇다 해서 불성립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 경우는 착오라고 하는 문제는 나올 수는 있어도 불성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뭐랬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된 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구조를 크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립하고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효력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에 뭐가 있냐? 먼저 일반적하고 특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반적은 뭐가 있다?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은 뭐가 있죠?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법상이죠. 가족법상의 법령이 예를 들어서 유언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냐?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는 정관약성하고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냐? 질권이죠. 질권의 경우는 뭐가 있다? 요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또 뭐죠? 어음이죠. 어음의 경우는 일정한 뭐가 있다? 방식이 이렇게 있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이제 여기서 효력 요건을 뭐죠?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특별 효력 요건 뭐가 있죠? 먼저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하고 기한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대리권, 토지거래가 조건, 기한. 어디서 봤어요? 민법 총칙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은 효력 요건에 관한 것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알겠죠? 그럼 여기 일반적은 뭐가 있다?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은 먼저 뭐가 되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여기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여기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걸 다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시험에 자꾸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우리 시험에 나왔다. 1번 적법성, 2번 대리권, 허가,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여기 가지고 여기 뭐 어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법인 설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인에 있어서 혼인은 다 가족법이죠. 가족법에 관한 것은 요식이란 말이죠. 이 중에 하나를 쓴단 말이죠.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 아닌 거. 성립 요건이 아닌 거 이런 거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을 하나 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한다? 효력 요건을 먼저 암기하는 게 좋은데 효력 요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민법 총칙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타당성.
비지의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무효 취소죠. 그다음 조건 기한. 그러니까 민법 총칙 부분에 나와 있는 공부하는 것이 효력 요건이에요. 잊어줘도 안 되면 그렇게 암기해. 알았죠? 민법 총칙이 뭐다? 효력 요건이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먼저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성립 요건이 아닌 건 이렇게. 그다음에요. 이 특별 성립 요건을 뭐란다?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뭐뭐는 요식행위다. 뭐뭐는 불요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봐.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 무슨 행위? 요식행위. 해당하지 않는다? 요식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 빼고는 뭐로 보면 된다? 불요식으로 보면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가? 그건 아니단 말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혼인신고와 같이 관공서의 신고도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것은 맞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왜? 당사자와 목적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관공서에 신고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다. 요식. 여기서는 지금 가족법은 다 안 썼지만 유언 같은 거, 유언도 다 가족법이죠. 유언이라든가 혼인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이혼신고, 이런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방식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족법상 행위, 이것을 특별 성립요건 요식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우리 잘 모르겠지만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이 뭐다? 효력요건이야, 효력요건. 알겠죠? 107, 108, 109, 110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타당성. 이것이 우리가 뭐다? 이것이 뭐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중에서 모든 걸 다 갖추면 유효이고 갖추지 못하면 뭐다? 무효 아니면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 아니면 취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는 단독행위만 우리 시험 요약지면은요 4페이지 위에 보면 단독행위만 나왔는데 이 단독행위는 항상 뭐하고 비교하라고? 계약하고 비교하라. 뭐하고 비교해? 계약하고 계약. 그래서 항상 계약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이런 법률행위가 있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먼저 단독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합동행위가 있죠. 이 법률행위는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 취소.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 그런데 여기 계약 있죠. 계약. 오직 계약만 뭘 한다? 해제를 해. 해제. 그래서 계약만 해제.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야 합동행위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해제한다? 계약만 해제. 그래서 여러분 계약 해제 이렇게 암기해. 그래야지만이 뭐다? 그건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 해제하고 해제 계약은 단독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알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중에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모든 것은 다 취소를 해. 그래서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 그런데 해제는 오직 뭐만 해제를 해? 계약만 해제. 그래서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 그런데 반대로 해제 계약은 뭐다? 단독이 아니고 뭐다? 계약이다.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이다. 계약 해제는 뭐다? 해제니까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상적으로 계약만 해제한다. 그래서 계약 해제 이것은 단독행위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된 게 뭐다? 합의 해제 계약이다. 그것은 뭐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 4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에 일반적 성립요건하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 그래서 뭐라 나왔죠? 요식행위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것을 요식행위야. 특별 성립요건 요식행위. 알겠죠? 그래서 그럼 시험에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일반적 효력요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효력요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요건, 대리권, 조건의 성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 지금은요, 뭐가 하나, 토지거래 허가가 없네요. 쓰세요. 토지거래 허가요. 그래서 특별 효력요건에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성취,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게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2번이 나왔어.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죠? 이것은 뭐라 나왔죠? 첫 번째 끝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예요. 줄거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예요. 맨 끝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에요. 2번 다 이것이 정답이었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농취증은 계약을 할 때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등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등기할 때.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것이 2번이나 시험에 났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법률의 내용에 유효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확정성부터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